남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해온 그 손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괜찮아 달라고, 제발 깨어나 달라고요. 병원에 도착한 후 몇 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남편의 건강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설마 그 수술실에서 나와서 제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며칠 후면 의식을 찾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안도해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살았다. 남편이 살았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곧 깨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병실에서 밤낮으로 남편을 지켰습니다. 회사에도 휴가를 내고 집안일도 모두 뒤로 미뤘어요. 그런데 둘째 날 오후였어요.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병실 문 앞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는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옆 병실 환자 가족인 줄 알았는데 그 목소리가 우리 병실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문을 열었을 때 제가 본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남편의 침대 옆에서 오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옆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물었어요.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늦게 연락을 받았냐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냐고, 왜 여기에 있냐고요. 그때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남편의 아내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남편의 아들이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아내는 저뿐인데 남편의 아이도 있을 리가 없는데 우리는 아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착각하고 있다고 다른 병실과 헷갈린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남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생년월일도 직장도 심지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더니 아빠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코가, 입모양이 남편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웃을 때 보이는 작은 보조개까지 똑같았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달라고, 남편과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말해 달라고요. 그러자 그 여자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것은 결혼 증명서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날짜는 5년 전이었어요. 5년 전이면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거든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이 잦다고 했는데 그게 모두 저를 만나러 가는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요. 자기는 남편이 이혼한 줄 알았다고, 전 아내와는 완전히 정리됐다고 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제가 믿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어떻게 두 가정을 동시에 꾸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역시 남편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 둘 다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였던 거죠. 그 순간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병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그 여자 그리고 아이만이 의식을 잃은 남편을 둘러싸고 서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그때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은 수진이라고 남편을 5년 전에 만났다고 했어요. 남편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했고 이혼한 상태라고 했다는 거예요. 출장이 잦아서 자주 못 만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의 거짓말들이 하나씩 기억났어요. 잦은 출장, 늦은 퇴근, 주말 근무. 저는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자랑스러워했는데 그 모든 시간을 다른 가정과 함께 보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수진 씨가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빠를 정말 좋아한다고, 아빠가 올 때마다 너무 기뻐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죄가 없는 아이였어요.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자랑스럽기만 한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빠는 영웅 같은 존재였을 텐데 이제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에게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며 한 명씩만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수진 씨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가 남아야 하는지, 누가 더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결국 수진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먼저 가겠다고 남편이 깨어나면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아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아빠에게 인사했어요. 아빠 빨리 나와서 같이 놀아달라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하는 그 아이를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잔혹했어요. 수진 씨와 아이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던 게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겉으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는데 실제로는 두 여자를 속이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건지, 저에게서 뭔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남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남편이 의식을 찾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반가웠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민준이라는 아이를 아는지 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그제야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5년 전부터 수진 씨와 만나고 있었다고, 아이도 자신의 아들이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그냥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변명했어요. 저는 그 변명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는지, 어떻게 두 가정을 모두 속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5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던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수진 씨와 아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같은 집, 같은 침실에서 지내면서도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수진 씨와도 몇 번 만났습니다. 서로 같은 피해자라는 동질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같은 남자를 사랑했다는 복잡한 감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아빠에 대한 사랑이 순수했고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른들이 현명하게 처리해야 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거짓말 위에 쌓인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차 평온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행복보다는 진실한 외로움이 낫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수진 씨는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남편과는 여전히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저는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사람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숨겨진 면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때가 생각나요. 병실에서 처음 수진 씨와 민준이를 만났던 그 순간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일이 제게 새로운 시작을 줬다고 생각해요.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요. 고통스럽더라도 거짓된 관계보다는 진실한 삶이 훨씬 가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